혈관은 이제 세 겹으로 돼 있어요. 외막, 중막, 내막 해가지고 한 겹이 아니고 세 겹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 혈관의 자체는 콜라겐 조직이에요. 콜라겐. 그러니까 콜라겐은 뭐예요? 단백질, 그 아미노산하고 그 아미노산을 원료로 해서 비타민 C가 콜라겐을 만들거든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단백질과 비타민 C가 가장 중요하겠죠. 콜라겐을 위해서는. 그래서 콜라겐은 혈관 탄성뿐만이 아니고도 모든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우리는 피부는 뭐 여자들은 뭐 다들 뭐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눈 안구 이런 뭐 이제 각막이라든가 뭐 수정체 이쪽 그 유리체 막 이쪽 이 안구 자체도 다 콜라겐이고요. 뭐 우리 그다음에 혈관 지금 나오고 뼈에도 30%가 사실 좀 콜라겐이에요. 우리는 뭐 칼슘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콜라겐이 있어야 칼슘이 딱 자리를 잡아서 이제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뭐 이런. 그래서 너무 뭐 피부뿐만 아니라 뼈라든가 뭐 저기 뭐 안구, 그다음에 우리 나이 들수록 여기 잇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잇몸 건강 나쁘면 임플란트 기껏 씌워도 뭐 1년 뒤에 빠졌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콜라겐은 이 안쪽도 그렇고 너무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료인 단백질을 꾸준히 먹어주면서 그거를 또 콜라겐을 직접 만드는 비타민 C를 같이 먹어주고, 이제 본격 노화는 이제 시작되는 나이가 40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50세가 되면 이제 더욱더 이제 이게 진행이 되죠. 갱년기들 다 되면서. 그럴 때는 내가 그 원료 물질을 먹어도 예전처럼 잘 많이 안 만들어져요. 똑같은 양이. 그래서 원료 물질도 먹으면서 콜라겐 형태로 콜라겐 흡수 잘 되는 거 지금 뭐 다 나오잖아요. 저분자 콜라겐이니. 그래서 콜라겐으로 또 추가로 먹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결합 조직이니까. 그래서 혈관 탄성은 이제 그런 원료 물질하고 이제 콜라겐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 생활 뭐 좀 스트레스 안 받고 릴렉스하고 좀 수면과 운동 뭐 이런 거 좀 이제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요 세 가지가 심장 중에서도 이제 심근이라 그래서 보통 심근 하잖아요. 심근경색 심근 하는데 심장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거의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 그러니까 이제 그 심장 상태인데 이 세 가지를 같이 볼 때 심근 혈액 소요량은 내 이제 심장이 지금 일을 하는데 필요한 혈액 양이에요. 혈액 관료량은 실제로 흐르는 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소 소모량은 혈액이 많이 필요할 때 우리가 평상시보다는 운동한다든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뭐 이렇게 활동량이 많아지면 소요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산소 소모량도 같이 늘어나고 그 산소 소모에 비례해서 그 유해 활성산소도 늘어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한 3에서 5%가 나쁜 활성산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C자로 이렇게 가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스트레스라든가 뭐 그런 거는 없고 괜찮으신 상태고, 박출량은 이제 심장에서 이렇게 펌핑하면서 이제 혈액이 나가는 양, 좌심실에서 이제 확 혈관으로 이제 내보내는 양이고, 혈류 저항이 있으면 이제 좀 나가는 게 약간 저항이 그죠? 이제 좀 장애를 받을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게 이 좌심실 펌프력, 이게 펌핑돼서 심장이 이 심근이 운동을 할 때 수축 이완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운동을 잘 해야 이제 심근이 운동을 잘 하고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 요게 혈압이에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 혈압인데 이랬을 때 펌프력이 약하면은 이거를 제대로 쪼아졌다가 이완됐다 이 힘이 없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펌핑력이 이제 중요한데 이 정도면 괜찮으시고, 옐로로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선천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요 상태는 지금 다 블루블루해서 그래도 괜찮으신 편이고, 여기서 이제 관상동맥이 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심장에서. 우리 몸의 모든 혈관 중에 일반 이제 보통 혈관이 있고, 그다음에 왜 모세혈관이라고 실핏줄이라고 하는 혈관들이 또 다 특히 그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 세 군데 이제 너무 막히기 쉽죠. 너무 가능해서 머리카락이 한 몇십 분의 1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혈액이 흐르는 게 인체의 심리가 툭 하면 막힐 것 같은데, 뇌혈관, 그다음에 여기 눈 뒤에 망막혈관, 그리고 이제 심장의 사구체가 이제 혈액을 거르잖아요. 그 심장혈관.
요런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모세혈관 이런 건강이 중요한 거고 혈이 깨끗해야 이제 잘 순환이 되겠죠. 그런데 이 관상동맥은 뭐냐면 보통 혈관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을 때 관상동맥은 심장하고 이렇게 심장이 있고 심장에 직결되어 있는 가장 굵은 혈관이에요. 그걸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동맥혈관 대동맥이죠. 이게 하는데 왜 관상이 이게 다 한자로 써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심장이 있고 이렇게 세 줄기가 이렇게 돼 있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을 쓴 형태라 그래서 관상, 관의 상 같다. 결국 관상동맥이 뭐 관상동맥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굵어봤자 한 3mm 정도래요. 근데 이제 이게 막히면 이거 잘 막혀요. 3mm 이거 잘 막히는데 이거는 세 개 중에 하나만 막혀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심장하고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혈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가 막히면은 이제 순환이 돼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막히면 못 들어가면은 심장이 혈액 공급을 못 받으면서 심근경색.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면 이제 심장마비를 그냥 사망하는. 그래서 암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는 게 이제 혈관 질환인데 이 두 가지가 관상동맥이라는 게 이제 그 지금 동맥 상태인데 이 두 개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탄성 일반 혈관보다는 그래도 관상동맥 탄성은 약간 이제 옐로우 아니고 여기는 괜찮은데 그 압이 높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 혈압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압 높은 거는 좀 이게 실제로 봐서 여기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괜찮은 게 있고 이 항목에서 좀 이렇게 나오면은 신경을 진짜 제대로 써야 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보시라 그러면 좀 가는데 관상동맥 관리압 높은 경우는 혈액혈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시고 이제 그게 결국은 내가 무얼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제 내 이제 뭐 식습관을 보면 생활 습관이죠. 스트레스 조절 뭐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오염물질을 제대로 이제 넣어주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맥 혈관으로 해서 주사 놓는 거는 정말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내 몸에 정상적인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이제 장에서 흡수될 수 있게 소화만 할 수 있는 정도면 기본 내 몸 기관이 잘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뇌혈관 쪽은 괜찮아요. 정말 정상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이제 혈액혈관 쪽 순환계 그렇게 설명하고요. 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본인 설명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케이스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펌핑 펌프력이 약하잖아요. 네. 약할 때는 이제 제가 그거를 전에 아까 설명하다 넘어갔는데 심장 근육 수축 이완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근육의 수축에 관여하는 게 칼슘이에요. 그리고 이완, 릴렉스 시키는 게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래서 칼맥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칼맥이 같이 이제 있는 거고 칼슘, 마그네슘, 이거죠. 수축, 이완, 근육 운동하는 그래서 요 펌프력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칼슘, 마그네슘 챙기고 나는 먹는데요. 이런 사람은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소모가 많은 거죠. 우리 이제 뼈 얘기에서 나오면 소모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코큐텐. 심장에 가장 중요한 1번 영양소를 뽑으려면 코큐텐을 뽑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려 주니까 심장 건강에 좋은 거예요. 코큐텐이. 그래서 이제 에너지 필요한 데 코큐텐,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뭐 이런 식으로 뽑죠. 심장에 오메가3 뭐 이렇게. 고혈압 있는 분은 필수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혈압이 정상이라고 그동안 자부를 했는데 요즘 약간 뒷목도 아프고 좀 그래서 혈압을 재봤던 거죠. 그랬더니 뒷자리가 좀 그렇게 높게 나와서. 그러니까 원래 젊을 때 저혈압이면 나이 들면 이제 조금 올라가서 정상이 되는데 지금 거기서도 조금 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사실은 좀 유지가 되는 건데. 소화 좀 잘 안 되시나요? 아니요, 잘 되는데. 잘 되는데 여기는 근데 제가 비위가 좀 약하긴 해요. 잘 체해요. 잘 체하시는 분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위 안 맞고 뭐 이러면 그냥 그게 바로 체해버려요. 그러니까 여행 가면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소화 기능이 이제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신데 이제 뭐 소화 안 되는 거 이런 거 이제 조심하시고 잘 관리를 하시니까 이제 괜찮은데
지금 효소도 좀 부족하게 나오고요. 위장 효소가 이제 좀 효소가 다 떨어질 나이인데 효소가 지금 낮게 나오고 이건 이제 특히 지금은 아니어도 뭐 육류담배, 고기 같은 거 이제 거기에 효소가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요. 고기 거의 안 먹는데 이렇게 부족한 분은 뭐 혹시 또 사람들은 젊을 때 많이 먹다가 이제 나이 들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안 드시는 분들도 저 있어요. 원래 싫어해요 고기. 뭐 그거는 다행이네요. 근데 소화 효소 이 분비 자체가 지금 떨어지게 나오고 연동 운동 지금 어쨌든 해당하는 거. 운동도 지금 약해요. 위장이요. 네, 위장 연동 운동이 약해서 그래서 이제 좀 칼슘, 마그네슘이 좀 이렇게 운동 이게 다 신장뿐만 아니고 우리 장기가 전부 수축이 한 운동이거든요. 위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이 이제 여러 가지로 그게 중요하고 위장 흡수는 보통 이제 그 먹은 게 소화돼서 분해되면 장에서 흡수되는데 소장 흡수인데 위에서는 이제 수분도 여기서 좀 흡수되고요. 일부가 흡수되는데 흡수가 좀 떨어지니까 물을 잘 드셔야 될 거예요. 물 잘 드시지 않으면 수분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또 대장에서도 좀 흡수하고는 하는데 좀 이제 뭐 물론 찬물 안 드시겠지만 따뜻한 물로 천천히 한 모금 드시고 한 1, 2분 또 쉬었다 또 한 모금 드시고 아주 그렇게 해서 드셔야 흡수가. 그래서 물 한 잔 먹는데 30분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냥 나 오늘 물 한 모금인데 500ml 채워야 돼 벌컥벌컥 이러면 그냥 좀 이따 그냥 소변 보고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흡수되게 드시고 소장 연동 운동은 이제 약간 떨어지고 그래서 장기는 내 손발처럼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움직여지지가 않잖아요. 위하고 이렇게 운동 시킬 수가 없어서 내가 운동할 때 따라 운동하는 그러니까 이제 걸을 때 뭐 소화에 좋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운동 같은 것도 좀 챙기시고 소장 흡수가 지금 떨어지는데 이게 소장 흡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제 분해되면 영양소가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혈액으로 가서 혈액이 순환이 돼서 각 세포로 또 이제 넣어주고 하는 건데 소장 흡수가 떨어지면은 영양 흡수가 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기력 떨어지고 뭐 좀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주사 맞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소장 몸에서 흡수 흡수를 잘 못하는 거네요. 예, 소장 흡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제일 좀 안타까운 마이랩 거예요. 해보셨어요? 마이를 그래서 아, 일단 그게- 유산균을 기본으로 드셔야 되고요. 네네. 유산균은 소장에 있는 유산균, 대장에 있는 유산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장에서 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게 유산균을 넣어주시고 지금 그 마이랩이라고 해 그 체면 검사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하셔가지고 아니 내가 그래요. 내가 소장균이 모자라는 거 딱 나오더라고. 항상 난 대장이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소장균이 우리 소장균이 소장님 이거 이제 해주시는 락토바시러스. 이게 그야말로 이 케이스가 밑빠진 독의 물붓기라고 아무리 그렇죠. 음식 좋은 거 챙겨 음. 먹고 영양소 챙겨 먹고 해도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 기능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나오는 밸런스 위든이 정말 최고의 유산균이지만 그래도 내 장에 맞춘 유산균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그 체면하셔가지고 내 장에 맞춤 유산균을 찾아서 그거를 드셔야 돼요. 이 소장 기능 이게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거 뭐 챙겨 먹어봤자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먹어도 그래서 우리 얘기했던 거니까 그렇게 많이 그건 내가 먹어도 그렇게 그래요. 그 주로 락토바시러스가 소장균이. 소장 맞아요. 그거 위주로 나는 처방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대장 연동 운동도 약간 떨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칼슘 마그네슘을 계속 챙겨야 이게 나이 들면서 이제 운동이 다 약화되니까 그래서 젊을 때 안 그런 사람들 나이 드시면 변비 오고 하는 게 이제 운동이 약화돼서 그러거든요. 대장 흡수가 좀 떨어지고 대장에서 영양소를 거의 소장에서 흡수하고 대장에서는 이제 수분 흡수하고 농도 조절해서 변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대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면은 이제 가끔 좀 무른 변을 볼 수도 있고요. 이거 딱 흡수를 해주고 그다음 나가야 되는데 뭐 꼭 본인이 못 느낄 수는 있어요. 옐로 정도면 근데 좀 지금 상황은 그렇고 위나 장 기능이 좀 같이 위장 소화기잖아요. 네, 좀 약화돼 있어서 기능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이 3개면 된적이 나오는데 운동이 좀 더 떨어지는 식으로 나와요. 소장, 위장, 대장, 소장 정도 운동이 좀
요거는 간인데 간은요 웬만하면 다 좋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찌고 좀 있는 사람은 지방간이 정확하게 나오고 여기서 간이 웬만하면 좋게 나오는데 지금 단백질 대사 기능이 좀 약간이지만 그죠? 글루텐은 좀 떨어지게 나오는 단백질 대사가 좀 안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트비 같은 거 뭐 비군을 좀 그 아침에 프로틴 드세요? 프로틴 안 드세요? 맛이 없으면 못 드시겠대요. 아까 조금 정- 전에 정말요? 저는 씹는 거 아니고 이렇게 네. 이렇게 마시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럼 물로 된 거로 드세요. 그거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마시는 근데 거를 식사 대용으로 하는 게 너무 씹어 싫어요. 먹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죽 같은 거 그런 거 싫어했거든요. 식사 대용 안 해도 돼요. 그냥 먹고도 밥 드세요. 그러시면 돼요. 이거 식사 대용으로 생각 안 하시고. 먹다 보니까 너무 괜찮던데 저는 그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 살 빼실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시면 아침을 드시고 뭐 하여튼 간식으로라도 한번 드세요. 간식으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자 탄단지가 제일 우리가 먹는 중요 영양소잖아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네, 지방으로 네, 네.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네, 그럼 탄수화물은 먹으면 다 이제 에너지를 쓰이고 남는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지방으로 잘 저장이 돼요. 그다음 단백질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몇 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몇 끼. 단백질 특징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나오면 맨날 몇 끼 고기 이만큼 네. 먹고 뭐 두부도 먹고 이렇게 네. 몇 끼 먹으라고 강조하는 게 저장이 안 되는 게 특징인데 근데 우리 필요량이 있잖아요. 단백질, 콜라겐도 원료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전부 단백질이고 안에도 전부 단백질인데 최소 체중 1kg당 1g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자, 40대 이제 본격 노화 시작되고 특히 50 무렵, 갱년기 무렵부터는 1.2g 정도 먹어줘야 돼요. 이제 근육 분해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50kg만 돼도 한 60g을 먹어야 돼요. 그럼 50kg 잡고 60g을 먹는데 그럼 하루 60g 먹으려면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거 다 못 채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60대 되고 70대 되고 80대 안 죽잖아요 우리가. 80대 돼도 안 죽고 90대 돼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근육 분해되면서 이게 많이 빠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이거는 그때는 먹어도 지금처럼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30, 40대보다는 안 만들어지거든요. 걱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네. 고기도 너무 안 먹고 프로틴 종류도 너무 싫어하고 그러니까 먹는 거라고는 달걀하고 두부하고 뭐 콩물 이 정도만으로 네, 섭취를 네. 하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 만약에 큰 병이 걸렸다. 그럼 네. 내가 과연 이 병을 치료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게 사실 두려워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한 번에 혹삭 이제 막 뼈가 주저앉을까봐 단백질이 너무 없고 막 이래가지고. 그 뼈 검사는 해보셨어요? 네, 그건 아직은 괜찮아요. 비밀도 검사 이런 건 다행이네요. 괜찮은데.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먹어야지 하고 해놓으면 또 안 먹고. 그래서 우리 아들 다 줘버리고 막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두부도 이제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몇 끼는 못 먹잖아요. 몇 끼는 못 먹죠. 네. 그리고 콩물, 두부, 계란 하나 먹으면 한 6g 되거든요. 계란은 그냥 2알씩 네. 박스 계란 먹고 있고. 네. 저도 알아요. 제가 제 문제를 네. 아는데 네. 아직은 수익이랑 이제 부족해요. 크게 뭐가 제가 이제 느끼질 못하니까 그냥 이대로 살고 있는데 정말 걱정은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살이 더 이상 빠지면 안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육량도 그렇고 인바디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때 가서 했어요. 어느 군대 가서. 정도 저 나오셨어요? 정상으로 그때 나왔지. 그러니까 저것만 부족했어요. 근육만. 근육량, 네. 근육은, 그래서 네. 그때 XS 아미노산인가 보고 근육량 부족할 거예요. 근육량이 원래 내 몸무게의 50%면은 좋아요. 근데 그거는 운동선수나 이제 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언감성이 꾼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새 50kg 얼마나? 50kg라고 쳐야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은 50kg인 여성이 25g, 아니 25kg 근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40% 정도만 돼도 기본이에요. 그러면 50kg면은 20kg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지금 이 다른 데도 다 해서 콜라겐의 원료가 되고 막 너무 이제 중요하지만 이 근육량 지키기에 정말 목숨 걸어야 돼요. 이제 갱년기 이후부터는. 근데 일단 원료 물질이 들어가야 근육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애쓰셔도 그 정도로는 지금 어림도 없어요. 60g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하루에 한 번 프로틴을 챙겨 먹으면 우리 왜
그 그린 그 스쿱으로 네, 이렇게 네. 수북이 네, 꾀수북이 먹는 게 한 18g에서 2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만 채워줘도 어디야? 나머지는 이제 내가 그쵸. 식사에서 챙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하는 참 어려워요. 다 고기를 먹는다 해도 그렇게 몇 끼 먹어야 되는데 조금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침 대용으로 하시기가 어려우면 간식으로라도 꼭 뭐 오후 한 4시쯤이든 약간 꼭 좀 추가로 드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채워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콩이나 두부만 콩물이나 두부만으로는 왜 안 되는 게 콩 자체는 되게 좋은 단백질 근원이지만 아미노산으로 따질 때 필수 아미노산 중에 3가지가 부족해요. 콩은 단백질은 많은데 필수 아미노산은 되게 이제 중요한데 3가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불완전 단백이에요. 콩은.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프로틴은 이제 식물에는 왜 불완전해 식물성 단백 불완전하니까 그러면 콩에는 많은데 그 3가지가 없는데 쌀은 더 없어요. 단백질 거의 없잖아요. 그 대신 콩에 없는 뭐 레신이나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메에서 콩을 주원료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완도라든가 밀이라든가 콩에 없는 식물성 아미노산을 보충을 해서 식물성이지만 완전 단백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메이 거는 동물성은 안 들어가 있나요? 홍수 없죠. 근데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나이가 먹으면 동물성 단백질도 같이 들어있는 걸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성을 의사들이- 정 원하시면 그 지금 프로틴 워터라고 나오거든요. 워터? 프로틴 워터 맛있는 음료 형태로 프로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운동하는 사람들 왜 하고 나서 먹고 뭐 하는 건데 그 주로 왜 유청 단백이라고 왜 네, 많이 네. 먹는데 이제 유청 중에 농축 웨이 프로틴이거든요. WP. 그래서 그 중에 농축 WPC는 제일 저가 그 정말 좋지 않은 거고요. WPI라 그래서 이제 분리 유청해서 그게 이제 고급 원료예요. 흡수 잘 되고서 그걸로 만든 음료인데 그걸 좀 섞어주고 싶으면은 뭐 그거 뭐 매일은 아니어도 뭐 한 그게 한 번에 20g 들었으니까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먹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반 정도만 먹고 해서 좀 그렇게 보충을 해줘도 되고 하는데 지금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일반 의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 거의 자기 뭐 20년 전, 30년 전에 그 의대 교과서에 나온 얘기고요. 저 비타민 먹지 말라고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게 의대 교수들이잖아요. 네. 근데 수많은 이제 그 지금 제일 왜 연구라는 거는 계속 연구하면서 이제 밝혀내잖아요. 밝혀내니까 예전에 아니었던 게 막 뭐 더 밝혀지기도 하고 뭐 아까 그 저기 음향탄 그 뭐 비과학적인 유사과학이 하는 게 못 밝혀낸 거예요 아직. 그거를 뭐 그렇게까지 연구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았을 따름이지 우리가 몸으로 느끼잖아요 먼저. 그런 우리가 경험적으로 먼저 느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반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제가 프로틴 디톡스 할 때 사전 미팅 할 때 그 쓰는 자료가 그 40년 이상을 평생을 단백질 연구만 하신 그 미국의 콜린 캠벨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정말 40년 이상을 단백질 연구만 하셔서 평생을. 그리고 그냥 이제 이렇게 뭐 나왔겠죠 책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야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면 이 단백질이 바로 암 발생의 스위치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언어로는 이 트리거, 총 방아쇠를 당긴다. 이게 동물성 단백질이 암의 이 방아쇠를 당긴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은 이제 소돼지, 닭을 비롯해서 사실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생선이니 계란 이것도 동물성이거든요. 네네. 제일 나쁜 거는 적색 가공육이죠. 햄 소세지 같은 거, 뭐 이제 첨가물 들어있고 그래서 그게 제일 나쁘고 어쨌든 괜찮은 계란이나 생선 이런 것조차도 식물성 단백보다는 사망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수년 전에 하버드에서도 다 그 연구가 나오거든요. 동물성이 심는 거 다. 그래서 그 이제 캠벨 박사님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식물성은 반대고 동물성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동물성 이런 소돼지 닭 같은 동물성 육류의 섭취가 늘어나고 유제품을 포함해서 이게 늘어난 것과 동시에 온갖 성인병과 암 발생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도 그렇지만 그 자체가 이제 육류 단백 그냥 전형적 육류 단백 식물에 드는 건 이제 알칼리성 단백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여기 뒤에 나오는데 pH 7.4 약알칼리여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산성 육류 단백만 먹어보세요. 산소가 되고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산성 환경이에요. 산소가 된 사람 몸에서 그냥 암세포는 막 번식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 그거 체 검사해 보면 다 산성으로 나와요. 이제
이제 약산성에서 산성이 이렇게 네, 나오는 네, 네. 거죠. 그래서 그게 산성화되는 것도 문제고 더더군다나 이 현대 가축 사육 환경이 이건 뭐 완전히 뭐 있잖아요. 뭐, 네. 뭐 우유도 막 뭐 호르몬제 해가지고 10배를 생산시킨대요. 막 이런 것들. 그래갖고 뭐 15년 원래 수명인데 뭐 5, 6년밖에 못 살고 뭐 이런 거 막 허다하게 나오고 뭐 그 고기 자체도 막 하여튼 그런 뭐 호르몬제 그리고 그 먹는 그 사료 이게 또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편리해진 세상에서 온갖 걸 정말 우리 어릴 때 학생 때 비하면 이거 공상 과학 영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 뭐 얼마나 이거죠? 막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료가 다 GMO 옥수수거든요. 유전자조작 옥수수인데 거기에 있는 GMO 자체도 저는 이제 제가 뭐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게 찝찝한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엄청난 맹독성 농약이 들어있는 게 GMO예요. 그 왜 GMO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옥수수나 콩을 대부분 옥수수 콩이 이제 거의 메이저 작물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재배하는데 이제 수확량을 늘리려면 잡초나 이런 게 섞이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제초제를 쓰고 제초제가 이제 강한 농약이잖아요. 그걸 쓰면은 이제 막 옥수수나 콩도 막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세니까. 그러니까 잡초만 죽고 얘네들은 거기에 안 죽게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독성 농약을 뿌리면 잡초만 싹 죽고 얘네들은 예전에 옥수수 이렇게 재배하던 것보다 막 10분의 1로 막 붙여서 심는데요. 그래도 걔네들이 다 살아. 막 엄청나게 생산량이 느는 거죠. 근데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이름의 이 맹독성 농약이 2차 대전 때 그 화학전에 쓰이던 화공약품이래요.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남았어. 이거 어디다 쓰지? 이제 아까운데 하다가 농약으로 이제 온도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GMO 이제 작물 그 콩으로 만든 걸로 이제 다 동물 사료를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 소지만 뭐 먹어요? 다 수입 사료 먹이잖아요. 누가 요새 뭐 푹 뜯어다 염을 써서 그거 먹여요. 우리 어릴 때나 있던 일이지. 다 수입 사료거든요. 거기에 그 GMO 그 맹독성 농약이 들어있는 그 옥수수. 그래서 그 성분이 다 들어있고 게다가 옥수수 자체가 오메가6가 많은 식물이에요. 옥수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메가6가 안 그래도 현대인이 많아서 오메가3를 먹어줘야 돼, 네. 먹어줘야 돼 이러는데 그러니까 소를 먹게 되면은 오메가6가 풍부한 안 그래도 막 넘쳐서 지금 문제인데 풍부하고 거기다 이제 그 농약 그래서 심지어는 밀도 그러잖아요. 글루텐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글루텐보다 더 문제가 지금 글리포세이트다. 농약 맹독성 농약이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 자체로 얘기할 게 이거 뭐 당근이 영양이 많아. 뭐 옥수수 이게 아니고 이제 그 환경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 자체가 지금 뭐 계란이 뭐 좋나 나쁘냐 이걸 알 수 없어요. 지금 일반 마트에 있는 계란하고 그래도 자연 환경에서 뭐 방목해서 뭐 동물 복지 생각해서 이거랑 성분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계란을 먹을 것이냐 이렇게 가야지 그 자체 영양으로만 이제 따져서는 안 되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그 고기 자체가 산성 단백이고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소화 효소를 또 가장 많이 쓰고 문제이고 이 고기라는 건요 식이섬유 제로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이섬유 제로. 그러면 식이섬유가 뭐 장에 그렇게 좋고 뭐 그 중요한 유산균에 먹이고 한데 그런 식으로 자꾸 먹게 되면 단백질 보충하라고 엄청 또 막 그 고기 강조하잖아요. 뭐 나이 드시면 노인들 뭐 고기 먹어야 되니까 고기 먹어야 되고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제 고기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소화되지도 않아요. 나이 들어서 소화효소도 없는데 소화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된 단백질은요 이게 대충 소화도 안 되고 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유해균이 파티를 벌이는 제일 좋아하는 먹이에요. 그럼 장 환경이 이제 극도로 나빠지고 식이섬유가 빨리 이제 나쁜 거를 흡착해서 빨리 이렇게 변통을 좋아해서 빨리 배출을 시켜서 좋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장에 오래 머무른단 말이죠. 고기 먹고 이런 사람들 변비 생기고 하잖아. 장에 오래 머무르면 이게 빨리 안 나가고 이게 이렇게 장벽을 자극시키면서 거기서 점액이 나오고 가스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게 용종이 문제가 되고 그게 이제 일부 용종은 또 이제 대장 암으로 가고. 그래서 한국이 제가 사업 시작할 때 벌써 이제 26년 전이죠. 그때는 대장암이 탑5 암에 못 들었어요. 탑5 암. 근데 지금 되게 많이 지금 그 올라가고 있다고 했어요. 되게 많이 지금 서구 식생활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뭐 했는데 지금 현재는 대장암이 탑5 암에 들어왔는데 뭐 3위인가 2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만큼 늘은 거죠. 막 20년 사이에 엄청 급증하고 제가 그때 너무 쇼크를 받았던 게 뭐냐면은 이 지구상에서 한국이 저기 대장암 환자 1위래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딴 나라도 고기 많이 먹잖아. 미국도 미국이 우리가 아무리 고깃집 늘어났어도 미국 주식이 더 고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왜 한국이 1위지 했는데 이게 이제 초식동물 우리는 주로 왜 이게 구조를 다 다르거든요. 서양인들은 장이 짧고 우리는 되게 길대요. 이게 근데 이게 긴 장에 이게 오래 머무르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하여튼 그 한국이 1위라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심각하더라고 대장암 급증률이. 그래서 전부 이게 식생활에서 오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기 먹어라는 정말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그냥 그거 이상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고 전반적인 거를 다 따져봤을 때 그래서 저는 비건도 아니고 제가 뭐 고기를 안 먹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이왕 먹을 기회가 내가 이제 사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면은 뭐 그냥 고추장 고기 그래서 이제 방목 얘기 나오잖아요. 방목 뭐 소고기 뭐 방목 버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미국 캐나다가 막 그레이스 피드 해갖고 풀 먹인 소고기로 된 걸 고기를 사고 이왕이면 이제 그 얘기거든요. 사료 안 먹인 거 그런 걸로 한 고기나 버터는 그래도 좀 뭐 조금씩 먹어줄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무작정 단백질 보충해야 되니까 고기 먹어야 되고 야 다 먹어야 돼 이러면은 아무도 나중에 뭐 누가 책임져 줄 거야 나한테 문제 생기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알고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완전 단백으로 식물성 단백 일단 좀 챙겨 놓고 그다음 내 식생활에서 이제 채우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쓸개 뭐를 지금 일단 설명이니까 이제 정상인 거로 넘어갈게요. 쓸개는 이제 간 기능과 직결이 되고요. 그래서 참 간에서 단백질 대사가 잘 안 되시니까 단백질 잘 챙겨 드시되 단백질을 대사시키는 영양소는 비타민이거든요. 우리가 먹은 탄단지를 메인 영양소를 대사시키는 건 비타민이에요. 그 중에서 비타민 B, B 중에서도 단백질 대사는 이제 B6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뭐 탄수화물은 B1이 주로 하고 그래서 B를 많이 드셔야 지금 아까 소화 이제 본인은 크게 못 느끼시는데 지금 소화 기능이 좀 좋지는 않으니까 이스트비를 드시는 게 좋아요. 이스트비는 그 이스트 효모의 소화 효소가 같이 들어있는 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B를 굳이 먹지 말고 이스트 B를. 이게 비군이에요. 이스트 B가 B군이에요. 근데 B의 함량은 B 플러스 그게 많이 들어있지만 소화 효소가 있는 B로 해서 대사에는 B군이 많이 필요하니까 프로틴 드시되고 이스트비를 같이 해서 그 대사를 좀 돕는 게 좋고 쓸개 쪽은 이제 조금 정상이고 췌장 뭐 이런 건 혈당 이쪽은 다 뭐 췌장 쪽은 다 문제 없이 나오고요. 신장 여기는 뭐 살짝 뭐 요산 담린 요새 이제 요게 지금 고기는 전혀 안 드시는데 전혀 안 먹지 않아요.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뭐 그래요. 뭐 네. 전혀 안 먹진 않고 네, 뭐 네, 있으면 이제 좀 먹을 게 네. 있으면 또 좀 조금 먹고 하는데 내가 뭐 사다가 만들어 먹고 네, 이럴 일은 맞아요. 없는 거죠.